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넘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웜의 신박을 찍으면서 오늘 수요일 해놓고도 오후 되잖아요. 오후에 저희 회사 상담 오신 분들 한 번씩 이제 책에 사인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제가 가끔씩 이제 돌발 퀴즈나 좋은 댓글에 대한 책 받아가세요 해서 우리 주님이 책 들고 전무님 사인해 주세요 하면 사인하다가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8월 26일 수요일 해놓고 모닝 브리프 할 때도 8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놓고 오후 되면 오늘이 며칠이지 이럽니다. 자, 댓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댓글이 1247개. 요즘 댓글이 다 거의 항상 1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첵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지금은 700석짜리를 알아보다가 최근에는 이제 1000명 들어가는 곳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거기 세종대였나 한양대 거기도 보면 큰 강당이 있더라고요. 숭실대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 강당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딸 포함 가족 4인이 일임했는데 벌써 1년이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마이너스가 나서 그렇죠. 작년 8, 9월 달에 들어오셨으면 11월 달도 또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걱정하셨었죠. 그죠? 걱정이 됐지만 믿고 아이들 계좌도 다시 맡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6월 수익이 많이 찍혔을 때 환호하다가 7월 폭락에 마음이 쓰렸으나 최선리 믿고 계속 가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올 하반기부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왜 위기가 기회냐면 지금 많이 올랐다가 다시 7월 폭락. 7월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100% 이상 수익 날 종목이 100개 이상 보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1임 운영도 이 많은 종목들 그동안에는 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형 주도주 중심으로 좀 움직였다면 예를 들면 그동안에 강남 아파트만 갖고 매매했다면 지금은 강남 아파트가 평당 2억이 됐는데 중소형주들 마포, 용산, 마용성에다가 목동, 여의도뿐만 아니라 노원, 상계, 은평구까지 아니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져 있어요. 올라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을 따라가면서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비중을 많이는 한 50종목 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1임 고객분들도 현금을 계속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지난번 이 급락했을 때 영상 올라와 있는 거 3주 전에 찍었던 영상 7월 30일인가 31일 날 찍은 그 영상에 보시면 급락 이후에 시장이 어떤 패턴으로 올라갈 건지 그때 뭐 100억을 샀고 그 다음에 20주 이평선이 한 7,100 얼마인데 한 요 정도까지 지난 24년 8월에도 그랬듯이 반등이 들어갔다가 이제 한 달째에는 4주에서 이제 5주 6주 넘어갈 때 한 번 더 이제 좀 이 쌍바닥 패턴으로 이제 좀 빠진다 했잖아요. 그 국면에 담을 주식들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내가 볼 때 100% 이상 날 주식들 10개 이상 보이는데 그런 주식들 쭉 찾아가지고 9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10월 초까지 예, 쫙 담아서 그래서 15%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로 전화하셔서 아직까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다 제 머릿속에서 제가 지금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마련하고 있으니까 제가 금요일쯤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쯤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기존 일임 고객을 비롯해서 신규 고객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기존 고객은 지금 현금 비중 쭉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늘어난 현금만큼 그런 종목들 앞으로 100% 날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 30개 정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100% 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 중에 보면 미친 선수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100%가 아니라 200%, 300% 나오는 주식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100%를 기대했는데 한 6개월, 1년 가져가도 지지부진한 마이너스 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팀 체슬리가 발굴한 그런 주식들이 그 중에서 뭐 3분의 2, 뭐 절반 이상은 100%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내년, 내후년 초까지 계속 이 종목들 중에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재밌는 장이 올 연말부터 내년에 펼쳐질 건데, 마지막 휩소가 이 9월 달에 한번 겁 한번 확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안 주면 안 줘도 상관없고요. 안 주면 오히려 다행이죠. 안 주면. 그런 전략으로 저희를 믿고 이렇게 기다려 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를 믿고 새로 오신 분들,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랩도 전략이 10월 달부터 9월 중순부터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죠?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 공부하기 싫은데 음악 들으시거나 영화 보시고 이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나고 9월 6일인가 7일 되면 이 백로거든요. 아침에 이슬이 설이나 그는 백로가 되면 기온도 더 아주 좋은 가을 날씨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평소에 못했던 거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웜의 신박 듣고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계좌 열어보는 시간 줄이고 아침 저녁 영상 듣습니다. 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계좌는 지수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 막 올라올 겁니다. 막 올라올 건데 그럴 때 나중에 열어보셔도 됩니다. 전문인 방송 보면 매일 보던 주식창은 닫고 영어 회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영어 회화도 보면 이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유튜브 방송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방송이. 네, 그런 거 보면서 영어 회화 좀 공부해 놓으시면 내년 주식으로 번 돈으로 여행 가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어 회화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분은 6일차 지금 출첵하셨는데 최은하님 출첵 옆에다가 영어 표현 있잖아요. 하나 영어 표현 하나씩 이렇게 적으면 그게 1년이 쌓이면 그죠? 250개의 표현 300개의 표현 이야 굉장한 그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출첵 옆에다가 보통 hit the road 하면서 자 우리 이제 나가자 할 때 hit the road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Let's get started 시작해보자 이런 것부터 딱 한 문장씩 한번 올려보시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에서 정말 좋은 문구 따로 이렇게 메모해 놓고 싶은 그런 좋은 문구 옆에다가 출첵 옆에다가 써 놓으시면 야, 내가 1년 전에 그 장 안 좋을 때 이런 좋은 책 읽으면서 그리고 뭐 매일같이는 않지만 그래 나 좋은 영화 봤는데 야, 영화에 대한 이 감동을 독후감처럼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출첵 옆에다가 이번에 오디세이를 봤는데 이런 점이 좋았다. 그렇게 댓글 남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채밀턴은 댓글을 남긴다. 체슬리 증환기금펀드 정말 멋진 구상이십니다. I win, you win, everybody win. 저도 치킨데이 가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도 저는 매일 체슬리 모든 채널 다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주식 빨리 회복해서 3억 되면 체슬리에 주식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아파도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게 다 체슬리 덕분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크고 작은 수술을 10번 하면서 지금은 덤으로 14년 살고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최고입니다. 최 부장 얘기 듣고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별일 없다는 얘기 듣고 마음에 안도는 됩니다. 그래도 꼭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일하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기도할게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18개나 달리고 대댓글도 많이 달리셨습니다. 김미라님 저기 전화 주셔가지고 책 이번에 목 대표가 쓴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 요 책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4년을 버티셨으니까 우리 미란님도 용가리 통뼈이실 겁니다. 그래서 14년을 버티셨으면 그것도 크고 작은 수술 10번 하시면서 그죠? 저도 사실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약골이었습니다. 어릴 때 병원을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축구할 때 되면 되게 쌕쌕거립니다. 천식 때문에. 천식 에즈마라고 영어에서는 에즈마라고 하는데 제가 덴버에 유학 갔을 때 하루는 콜로라도 락키스가 경기를 하는데 먼저 묵념을 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28살 투수 누구누구가 에즈마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정도로 이 천식이 되게 위험한 병입니다. 미국의 3대 이 큰 질병이 캔서, 암, 그 다음에 하트 어택, 심장병 거죠. 심장 쇼크 오고 하는 거 심장병. 그 다음에 하나가 에즈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천식이 안 좋은 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배도 못 피고 술도 잘 못 먹습니다. 술을 먹을 때 알코올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 알코올 때문에 천식기가 확 이렇게 예전에 생기고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지병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건강을 챙기게 되고 그래서 얇고 길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조그만
네, 그런 지병들 달고 사시는 분들은 나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네,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병을 잘 다스리면서 암도 잘 다스리면서 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있으신 분들 잘 다스리면서 반려견처럼 그냥 다독다독 해주면서 그래. 성질 내지 말고 그 정도 내가 잘 케어해 줄게. 그러면서 지병도 잘 다스리면서 가시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모티베이션은 아니지만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전무님이 얘기하며 웃으며 식사가 풍성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팔아치울까 하다가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채슬리 덕분입니다. 전무님이 일을 많이 벌리실수록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하려고요. 금융강국을 만드는데 그래도 조금 옛날에 그 박세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환경을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개선하는데 그 사람이 일조를 좀 했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화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가입되어 있는데 15% 20%짜리 기대됩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꼭 만들어 주시면 은퇴 후 걱정 없을다 합니다. 그죠? 채슬리 정한기금 펀드 딱 만들어 가지고 폭락할 때만 사면 되니까. 이 폭락할 때 사면 저는 폭락할 때 되게 잘 사잖아요. 왜냐면 우량 기업의 가격이 폭락 때문에 너무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걱정이 될 거 없어요. 단지 보세요.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돼서면 우량 기업은 무조건 다시 10,000원 가잖아요. 5,000이 10,000원 되면 100% 수익 나니까 그거 살 때 10,000원, 5,000을 만든 그 악재를 다들 막 분석하고 공포스러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우량 기업이 이게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네. 이게 중요한 거지. 10,000원을 5,000원으로 만든 그 악재를 분석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다들 그 악재에 너무 매몰돼서 뭐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5,000이 또 3,000 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밑에서도 못 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채슬리 정한기금 펀드는 결과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야, 그레이스 님이 21일차. 네. 그러네요. 이렇게 좋은 명언들 출첵하시면서 좋은 명언들 하나씩 또 남겨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저도 이런 명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저 사람은 맨날 저기서 저거 하고 있어. 저 사람은 맨날 말버릇이 저래. 저 사람은 맨날 이럴 땐 이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반복된 습관이나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죠? 그렇네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웜의 신방 그걸 시작을 했는데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매일 꾸준히 채슬리 방송 출석하며 빠짐없이 듣는 나. 오늘의 반복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나만의 탁월함을 만들어 가겠죠.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발도장 꾹. 네. 그레이스 님도
오늘의 댓글로 선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전화 주셔서 목 대표에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 대표처럼 저희 업계에 보면 여의도 업계에 이 서울대 주식 동아리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보면 여기도 돼 있지만 뭐 박진호, 황성한, 타임폴리오 대표하셨던 황성한 대표나 여기 KCGI를 만든 강성부 대표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VIP 자산의 최준철 대표도 있고 홍진채 대표가 이 서울대 주식 동아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하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안에 보면요 제목들을 보면 자 위기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주가는 가장 늦게 비명을 지른다. 맞는 생각도 너무 오래 붙들면 틀린 포지션이 된다. 평균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좋은 나라와 좋은 투자는 다르다. 좋은 나라는 많지만 좋은 시장은 훨씬 적다. 성장률보다 복리가 오래 남는다. 펀드 매니저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네요. 헤드라인은 가격을 흔들고 사업의 경제학은 수익률을 만든다. 해자가 없는 혁신의 수혜자는 주주가 아니라 소비자다. 요것도 어떤 내용일지 근데 참 제목을 잘 적으셨네 보니까. 혁신은 모두에게 열리지만 이익은 소수에게 남는다. 기술은 국경을, 자본은 국적을 가졌다. 떠나는 돈 남는 공장. 새로운 자산과 기술 앞에서 다시 배운 것. 좋은 자산보다 출구가 먼저다. 모르는 것을 피하는 것도 리스크다. AI 버블, 자본은 병목으로 간다. 요 얘기가 아마 최근에 이현택 연구원이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 AI 버블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위기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번의 선택이 남긴 기준. 5부 한국 시장을 다시 묻다. 일본이라는 거울, 한국이라는 질문. 한국의 재평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외국인의 질문, 한국의 답. 해외 투자는 탈출이 아니다. 갑자기 주말에 한번 쫙 다 읽어보고 싶네.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이 스포츠에 만능이신 아저씨가 계셨는데 스키도 엄청 잘 차십니다. 저랑 바다에서는 그 윈드스프링 타고 저 먼 바다까지 같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완전히 스포츠 만능이신데 그 아저씨도 스키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그 직원 중에 스키 국가대표 하셨던 분은 직원으로 채용하셔가지고 스키 탈 때 그 국가대표 출신하고 같이 첫날은 다시 기본기에 충실해서 요렇게 항아리 자세 해가지고 쭉 타는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 가면 뭐 바로 막 타고 싶잖아요. 근데 딱 기본기부터 처음에 한 1시간은 그 기본기 연습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역시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항상 저 기본기를 지키시는구나. 그 송창식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기타 이거 1시간씩 연습하신다고. 기본기 연습.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기에 충실한 이런 책을 자꾸 읽어줘야 기본기를 안 까먹게 됩니다. 출첵하고 치맥 모임에는 못 가는 1인에게도 티 욕심이 슬금슬금 올라오네요. 이러나 저러나 열심히 출첵해 봐야겠습니다.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들이가다 자전거 탄 전무님을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제 보셨군요. 어제 한투에서 4시에 FC 파이낸셜 컨설턴트시겠죠. FC 분들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희 송구 매니저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장이 워낙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구야 내가 같이 가줄게 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웜의 심박부터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4시부터인데 도저히 시간이 빠듯해서 성구 보고는 야 성구야 먼저 출발해라. 나는 자전거 타고 쫓아갈게. 그래서 3시 52분에 웜의 심박, 웜의 소통하고 웜의 심박 뒷부분 다 찍고 3시 52분에 불이 나게 내려가서 자전거 타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한투까지 걸어가면 한 12분 걸리는데 뛰어가면 한 7분이면 가긴 할 건데 그러면 온몸이 이제 또 땀에 젖으니까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쫙 저쪽 동여의도 갈 때는 거의 이제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채밀턴 분이시구나 하고 또 손 한번 흔들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 다닐 때 다른 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놓치지 않았던 터라 전문이 먼저 터치한 이란 말씀드리니 왠지 출첵에 승부욕이 생깁니다. 먼저 250 딱 터치. 그랜드 투어니 주식도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주식 잘하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9월 전망 가기 위해 울산에서 갑니다. KTX 예약 끝냈습니다. 끝나고 식사도 있다니 가까이서 뵐 수 있을 것 같아 설레임과 기대됩니다. 아유, 울산에서 또 KTX 타고 오시군요. 유희롱님. 네. 이번에는 9월 1일 날 합니다. 그죠? 요즘 해가 확실히 짧아졌네요. 저녁에 산책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춘분과 추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추분 지났으니까 이제 동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지. 잠깐만요. 지금 8월이니까 6월 22일 하지였고 12월 20일이 동지니까 잠깐만요. 추분이면 9월 정도가 추분 아닌가요? 7, 8, 9, 10, 11, 12. 그러니까 3개월 더 하면 추분이 됐나요? 해가 확실히 짧아졌네요. 아직까지 그게 낮의 길이가 밤보다 더 짧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하지를 지나가면서 계속 동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낮이 점점 더 줄어든 건 맞죠. 순간 헷갈렸습니다. 벌써 추분이 왔나? 영상 보면 큰 위안이 됩니다. 빨리 복구해서 채슬리에 맡기고 다리 뻗고 사는 게 꿈입니다. 7월 말 혼돈의 대하락장에서 채슬리 TV를 만났는데 덕분에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 중이지만요. 올해 말까지 손실 복구를 내년 상반기 수익 30% 목표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안 되면 복구가 안 되는데 굉장한 장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La Festa es Mongshumang 라따뚜이에 나오는 당신의 축제가 펼쳐질 겁니다. 채슬리 정암펀드는 진짜 대박 사건. 만약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치의 역사를 바꿀 사건이네요. 역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형님하고 매일 웜한 심박을 보고 나면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는 언제 일임할 수 있나 얘기를 나눠요. 9월부터 15% 수익 프로젝트 시작한다는 소식 듣고 소액 랩도 해주지라는 부러움과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랩은
예, 계속 이렇게 목표 전환형이 계속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자금도 그 랩 하시면 됩니다. 랩은 지금은 15%짜리는 없고요. 10%짜리, 뭐 8%짜리, 6%짜리 이런 건 계속 있으니까요. 네, 얼마든지 그 소액 하시는 분들 그 목표 전환요. 그리고 15%짜리 그 증권사에서는 좀 빨리빨리 이제 회전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15%짜리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많으면 12%인데 네. 그래서 네, 소액 랩도 계속 있습니다. 그 랩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기 때문에 네, 랩은 계속 이 목표 전환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목표 전환형이다 보니까 시기를 딱 모아서 하거든요. 9월 달에 제가 증권사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네, 목표 전환형 바로 앞전 거는 아직 상환이 안 됐더라도 네, 새로 하나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KB랑 뭐 한투, 삼성 다 얘기해서 9월 달에 새로 설정하는 거 하나 만들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DB, 뭐 IBK, 요한타 네, 그게 있으니까요. 그럼 증권사 최선리 목표 전환형 랩 수익률이라고 올려놓으셨어요. 마이너스 22.08. 7월 1일 운용 개시. 7월 1일 시초가가 8,590, 8,600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24일 마감 수익률 기준으로 22%. 저는 이 목표 전환형 랩에 저희가 보면 되게 시장 주도주로 압축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유 그때 7월 1일 시작한 거 그거 마이너스 한 지금 30 몇 프로 돼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투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정도면 양호하네. 예, 그 정도 수익이면 언제든지 예,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랩을 그동안에 이제 하셨던 고객분들은 아실 건데 어느 순간 이렇게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딱 한 그 정도 빠졌는데요. 시장만큼 빠졌으면 휴 다행이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강세장에서 랩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을 회복하니까요. 자, 전무님의 축구를 통한 뇌 휴식 100% 공감합니다. 제가 그 정도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뇌는 잠시의 쉬는 시간을 통해 다시 창의적으로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늘 많은 일들로 꽉 차 있는 임원생활 시절에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뇌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1시간 운동 후에 1시간 나를 위한 시간 투자. 이 두 가지가 끝난 후에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습관이 저의 발전을 위한 축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임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되어 있으셨는데 임원이 되시기까지 이런 좋은 습관, 나만의 규율 이런 게 있어서 임원까지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고집과 편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나이가 들면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저는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그거 내가 해봤거든. 네. 그 밑에 직원들이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위에서 그거 내가 해봤거든. 그러면 다음부터 아이디어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네, 설사 그거는 예전에 내가 해봐서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던 건데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해봤거든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드시 실패하는 아이디어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먼저 그렇게 답변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저도 고집과 편견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만 제 자신을 많이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 오히려 정주영 회장님은 그러셨잖아요. 임자 해봤어? 아니 그거 우리가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한다고요? 해봤어.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 이순신 장군의 금신전선 상류시비 이 말씀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의 임자 해봤어. 네, 아마 저는 넘버 2로 꼭 꼽고 싶습니다. 해봤어. 왜냐하면 다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귀찮고 불안하고 뭔가 새로운 거 하려면 그죠? 게을러서 아니면 귀찮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안 하려고 많이 하지.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임자 해봤어. 저도 속리산 세족길을 500억 신체로 걷고 왔어요. 계좌 닫아놓고 여행 가라고 하시는 방송 들으며 드라이브 1시간 반, 다시 걸어서 3시간. 채슬리 유튜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계곡 따라 숲길을 걷는 고즈넉함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신문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미 원전 수주 기대에 불기둥, 두산 에너빌리티 10%대 급등. 어제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많이 올라섰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대 급등 마감했다. 북미 신규 원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북미 신규 원전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 자, 급등 배경에는 신규 원전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자리하는데요. KB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북미 신규 원전 시장 진출 가시화는 시간 문제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8만 700원이었네요. 정혜정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고 그러나 업황 전망에 대한 큰 변화는 없으며 미 정부의 지원으로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은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있죠. DOE가 지난 6월 발표한 장납기 기자재 조달 대출 프로그램이 수주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전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 이전 주요 기자재 발제가 가능해지면서 원전 기자재 생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1.2% 증가한 한 19조, 영업이익은 58.2% 늘어난 1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영업이익률은 6.4%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체코 원전 기자재와 미국 데이터 센터용 가스 터빈 수주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봤고요. 이미 연간 수주 목표치 13조 3천억 원의 약 53.4%를 달성한 가운데 하반기 중에는 체코 원전 EPC와 추가 가스터빈 수주가 더해지면 연간 가이던스를 웃도는 수주 달성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JP 모건도 놀랐다. 한익 4사주 소각 속도전. 왜? 자, 닉스가
40조 원짜리 주주 달래기 카드를 꺼냈고요. 닉슨은 11월 19일까지 자사주 2,407만 주를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 발표 시점인데 JP모건은 이번 발표를 두고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Much sooner than expected 라고 강조했고요. 당초 9월 말 관련 발표를 내다봤는데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는 설명이고요. 자, 이에 솔리다임 상장 논란과 묶어 해석하는 시선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대규모 소각 발표 직전인 닉슨은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휘말렸고요. 발단은 미국 낸드 손자 회사인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인데 닉슨은 지난 1월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위해 세운 기존 솔리다임을 AI 컴퍼니로 전환하고 그 아래 신설 솔리다임을 두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낸드 사업을 신설 솔리다임에 넘겼고요. 이를 두고 상장 추진설이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미국 공시 인력도 채용하면서 나스닥 상장 추진설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주들은 불만을 토로했는데 중복 상장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해서이고 지배구조 역시 논란을 키웠고요. 솔리다임이 상장을 하게 되면 주 SK 밑에 SK 스퀘어 중간 지주 회사가 있고 그죠? 이 SK 스퀘어 밑에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밑에 미국 이 AI 컴퍼니 그 밑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5단 중복 상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미국 AI 컴퍼니는 상장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이 상장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중복 상장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복 상장을 하면 주주 환원율이 100%면 상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밑에서 자회사가 번 돈이 다 고스란히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주주 환원을 거의 안 하고 기업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거기에 온갖 일가 친척들 다 등기사로 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계속 형제들, 손자들, 손녀들 계속 이렇게 가족회사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면서 주주 환원이 아니라 그냥 대대손손 그 기업이 번 돈을 회사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월급으로 등기사로 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한테 돌아오면 회사가 잘 벌어도 그 주주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 자회사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평균 주주 환원율 29%였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해서 주주 환원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상장을 시켜놓으면 이 장부가 가치보다는 높게 받게 되니까 거기에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있으면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팔고 들어오는 현금을 그 지주사의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하면 이런 중복 상장은 오히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그 부분에 중복 상장에 대한 명확한 이 개념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예전에 LG엔솔 중복 상장할 때도 그랬었고 그게 왜 나쁜 건지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왜 주식을 안 팔겠다라고 한 LG화학의 이사진들의 답변이 왜 그게 잘못된 답변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장에서 주식을 82% 들고 있는 게 아니라 30% 팔아서 100조의 상장이 됐으니까요. 상장하고 나서 100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30%만 팔아도 30조 매각 차익으로 들어온 주식을 대금을 그걸 LG화학 주주들한테 다 배당할게요. 요 한마디만 해도 LG화학 주가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얘기만 해도 LG화학 주식은요. LG화학 우선주를 비롯해서 여기서 바로 더블 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 번 지금 한 6년, 5년째 얘기하는데,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G화학의 외국인 주주들이 그런 걸 계속 요구하는데, 예전에도 그걸 요구를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하고 언제든지 M&A 할 수도 있고, 매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장된 회사로부터 미국에 상장된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번에 얘기했듯이 뭐 프리 캐시플로우의 50% 이상은 다 주주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하면 이 중복 상장이 실제로 자, 고금리에는 보험주, 증권주 내릴 때 10% 뛰었다. 최근에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주 가운데 보험주와 증권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 개선 기대가 보험주를 끌어올린 반면에 증권주는 투자자금 이탈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KRX 보험지수는 10.45% 올랐는데요. 이 지수에는 삼성생명 등 11개 보험 관련 종목이 편입되어 있고, 반면 미래에셋증권 등 14개 증권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같은 기간 3.44% 내렸습니다. 보험주와 이 증권주가 엇갈린 배경은 최근 금리 상승 때문인데, 보험사는 운용자산 상당 부분을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고요. 시장 금리가 오르면 신규 발행 채권 금리도 오르게 되죠. 이에 보험사는 금리가 더 높은 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오르면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된 자금은 은행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고, 주식 거래가 또 줄면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인 위탁 매매 수수료도 감소하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글로벌 금리도 반등을 했는데, 글로벌 시장 금리 기준으로 꼽히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5%를 넘어서 한때 4.7%대까지 치솟았고요. 국내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도 25일 각각 연 3.83%, 4.32%로 마감했는데,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바이백 한도를 늘리는 등 국채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보험주가 고금리 국면에서 방어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김재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험업종은 금리 상승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및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방어주 성격이 부각됐다고 분석했고, 특히 손해보험주는 금리 상승뿐 아니라 이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감소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장기 손해율 하락세 전환과 연간 이익 개선 등 실적이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음이 확인됐답니다. 관리급여 제도 시행도 투자 심리를 개선할 요인으로 꼽히는데, 서룡진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손해보험 업종은 이익과 주주 환원 측면에서 잠재적 상방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2026년 하반기부터 관리급여 시행에 따라 도수치료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줄면서 전반적인 손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쌓일수록 웃는 HDD 강자, 미장 보석주랍니다. 뭐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수혜주로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제조업체 시게이트가 주목을 받는데,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글로벌 HDD 시장을 양분하는 하드웨어 기업이고요. AI 확산에 따라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 HDD 수요가 확대되며 C게이트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이에 맞춰서 증권가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잇따라 C게이트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를 높여잡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C게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배경은 단연 실적이고요. 지난 7월 28일 회사가 발표한 2분기 매출은 36억 2,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나 늘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억 1,900만 달러로 153%, 순이익은 13억 1,900만 달러로 137%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를 각각 4%, 10% 웃돌았고 EPS 역시 5.71달러로 시장 전망보다 12%나 높았네요. 회사가 내놓은 향후 실적 전망도 낙관적인데 C게이트는 다음 분기 매출 추정치를 40억에서 42억 달러, EPS를 7.1에서 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성장이 계속 지속되네요.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는 치솟았고요. 8월 11일 종가 기준 C게이트 주가는 연초 이후 198% 상승을 했고 1년 수익률은 무려 441%에 달합니다. 지난 7월에는 장중 1145달러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C게이트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AI가 발전할수록 이 저장해야 할 데이터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인데 AI 서버에 HDD가 직접 대량 탑재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HDD보다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이 SSD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비교적 비싼 이 SSD에 보관할 필요는 없고요. 당장 자주 꺼내 쓰지 않는 대용량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HDD에 저장하는 편이 경제적이군요. 모닝스타에 따르면 기업용 SSD의 이 테라바이트당 비용은 HDD보다 6배에서 7배가량 비쌉니다. 전력비 등을 포함한 총 소유 비용 TCC 기준으로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대용량 데이터를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HDD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AI가 새로운 저장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과거 대화 맥락을 유지하고 AI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거나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려면 생성된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시티그룹은 AI 기반 저장 수요가 학습을 넘어 추론과 에이전틱 AI, 향후 피지컬 AI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AI가 이전 연산 결과와 대화 맥락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KB 캐시 또한 새로운 HDD 수요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매번 비싼 이 GPU로 같은 내용을 다시 연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보관한 뒤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등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영상과 센서 데이터가 폭증한다는 점 또한 장기 성장 요인으로 꼽히고요. 시티그룹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면 AI 저장 수요가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를 넘어서 기업 자체 데이터 센터와 네오 클라우드 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문 가시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향후 생산한 리얼라인 HDD 물량 대부분은 2028년까지 이미 고객에게 배정된 상태이고요.
니얼라인 HDD는 데이터 센터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는 고용량 제품입니다. 자, 일부 고객은 2029년 이후 공급 계획까지 논의 중이고요. 조셉 카르도소 JP모간 애널리스트는 클라우드 정설이 지속되고 AI로 생성 보관되는 데이터가 늘며 HDD 수요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며 단기적으로 성장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가가 수요 증가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가격입니다. 지난 2분기 시게이트의 엑사바이트당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상승했고요. 앞선 1분기에 상승률 4%에서 오름폭이 확대됐고요. JP모간은 다음 분기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소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과거 HDD 산업에서 보기 드문 흐름인데 HDD는 대표적인 범용 제품이고요. 과거에는 호황기에 생산량을 늘리며 결국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됐는데 하지만 최근 업계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시장이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중심의 이 양강 체제로 재편된 데다가 각 업체가 공격적인 생산 확대보다 이 수익성을 중시하면서입니다. 시게이트 역시 무리하게 공급을 늘리지는 않고요. 지난 1년간 설비 투자는 매출의 한 5% 수준에 그쳤고 향후 1년간 설비 투자를 매출의 4에서 6% 수준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HDD 공급을 늘리기보다 같은 크기의 디스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기록 밀도를 높여 공급 용량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열 보조 자기 기록 HAMR 인데 열을 활용해서 디스크 기록 밀도를 높여서 HDD가 한 대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고요. 시게이트는 경쟁사보다 일찍 HAMR을 개발에 집중해서 기술 전환에서 다소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HAMR 기반의 이 모자이크 3 플러스 제품은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증을 마치고 양산에 돌입한 상태이고요. 차세대 모자이크 4 플러스 역시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두 곳에다가 공급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HAMR은 시게이트와 고객 모두의 긍정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고객은 HDD 한 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서 테라바이트당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게이트는 HDD 생산 개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 판매 용량과 매출 확대가 가능하고요. 고용량 신제품에는 가격 프리미엄까지 붙는데 공급 확대 속도는 제한된 반면에 평균 판매 가격과 생산 효율이 함께 높아지며 이익률이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자, 보니까 이 영업이익 절대 규모 추이도 중요한데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꽤 좋아졌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시게이트 실적 눈높이를 줄줄이 높여 잡는 분위기이고요. 지난 7월 29일 JP모간은 향후 2년 시게이트의 EPS 전망치를 종전보다 30% 이상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또한 기존 1,095달러에서 1,240달러로 13% 상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27년, 28년 EPS 전망치를 각각 29%, 40%씩 높였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 8월 7일 시게이트 목표 주가를 1,300달러로 제시하며 전일 종가 852달러 대비해서
약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 멀천트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AI 기반 저장 수요 증가와 절대된 공급 확대 HAMR에 따른 비용 개선이 맞물리는 흐름이라면서 앞으로도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주의할 점도 있는데 지난 7월 16일 모닝스타가 제시한 시게이트 적정 주가는 680달러이고 지금 전일 종가 828달러 대비해서 13%나 낮은 수준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둔화하거나 HDD 업체가 다시 공급을 빠르게 늘리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고요. 장기적으로 SSD와도 이 경쟁도 변수이죠. 아직 대용량 저장에서는 HDD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지만 SSD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면 비용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HDD와 이 SSD 이거는 서로가 대체제 관계에 있잖아요. 대체가 된다 했는데 HDD가 워낙 이제 가격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낸드는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HDD라도 그 가격도 싼데 그냥 데이터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라면 HDD에다가 저장하자. 네, 이러면서 올라왔네 보니까. 그래서 낸드의 ESSD라든지 이 낸드 쪽에 발행이 공급이 수요를 웃돌면서 또 공급 과잉이 되면 가격이 급락할 거고 가격이 빠지면 HDD가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낸드 쪽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베타가 크게 자, 반도체 주주님들 간만에 큰 거 옵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시듯이 우리 젠선왕 형님 표정 사진이 요런 사진은 또 처음 보네요. 뭔가 나 약간 기분 안 좋아. 네, 그런 표정이시다. 그죠? 약간 요런 표정. 네, 딱 그거잖아요. 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AI 투자 수익성 악화 우려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연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2.91% 하락한 208.48달러의 장을 마감했고요.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이 기간 낙폭은 7.5%나 이제 빠졌다고 합니다. 자, AI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우려, 높아지는 미국 장기채 금리,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다른 업종과 종목으로 옮겨가는 순환매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자, 시장은 27일 오전 6시께 발표되는 내일이다. 그죠? 내일 우리나라 아침 6시쯤이면 엔비디아의 2027 회계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미국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발표가 투자 심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집계한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 EPS 시장 전망치는 각각 이 920억 달러 매출에 $2.09 EPS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먼저 총이익률 추가 확대 여부이고요. 엔비디아는 HBM과 서버용 D램 등 메모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내년 초에 출하되는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한다고 고객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따른 총이익률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계속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국 정부의 H200 AI 칩 수입 허용이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인데, 중국 정부가 AI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H200 반입 규정을 완화한 만큼 엔비디아가 이를 향후 매출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중요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젠슨 황의 입을 통해 내년 이후 AI 설비 투자, 이 캐펙스 수요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 따라 국내외 반도체주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는데,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관점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에 베라루빈의 생산 차질 여부는 물론 메모리의 탑재량 축소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향후 가이던스에 중국 매출이 포함이 되면 중국발 매출 성장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메모리 공급 부족의 베라루빈의 생산 차질 여부는 물론 메모리의 탑재량 축소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젠슨 황의 입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죠? 최근에 메모리 병목 현상 때문에 젠슨 황조차도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전체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HBM4E로 가지 않고 그냥 HBM4를 더 쓰겠다, 이런 것도 삼성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HBM4E를 가게 되면 삼성이 요구하는 단가를 다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HBM4는 아마 하이닉스가 미리 장기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장기 계약을, 이 메모리 가격이 최근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젠슨 황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장기 계약을 미리 해놔서 이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 거에 가격 한 15%만 올리면 돼. 전체 마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반도체 주주님들, 네, 간만에 큰 거 옵니다.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실적 발표 되는지 발표하고 나면 우리 장프로가 잘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GS 원팀 뭉쳤다. 동해 데이터 센터 11월 착공. 자, 이 사진은요, GS그룹의 동해 AI 데이터 센터 조감도네요. 자, GS그룹이 강원 동해에 추진하는 총 2.4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 이르면 오는 11월 첫 사업을 뜰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 용지 확정에 이어서 산업단지 내의 용지에 업종 코드를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데,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GS가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 신설한 법인 GS AI 인프라는 동해시 북평 제2 일반 산업단지를 사업 용지로 확정하고 용도 변경도 완료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산단 내 해당 용지는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던 업종 코드가 정보 서비스업으로 변경됐다네요. 자, 이로써 데이터 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적 기반이 구체화하면서
착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G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한 국내외 수요처를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우선 동해 1.2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 뒤에 장기적으로 사업 규모를 2.4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1.2기가와트도 일시에 건설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선 100에서 150메가와트 규모로 착공한 뒤에 100에서 150메가와트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11월 착공 예정인 첫 데이터 센터는 내년 말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전력 확보는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 G에서는 별도의 대규모 발전소를 새로 짓기보다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 확충이 전력 공급의 주요 변수입니다. 자, 연내 강원에서 수도권 HVDC 이 두 개 라인 가운데 한 개가 가동이 되면 동해 지역 발전소의 가동률이 현재 약 30%에서 5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G에서는 그룹 계열사 역량도 총동원할 수가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전력 건설 에너지 냉각 기술을 결합한 종합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력 분야에는 GS 파워, 그 다음에 GS EPS, GS ENR 등이 하고 시공과 건축에는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경험이 풍부한 GS 건설과 자이 CNA 등이 참여하고요. GS 칼텍스의 액침 냉각 기술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G에서는 동해 사업 외에도 GS EPS 인근 충청권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8년 이후 사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동해와 충청권을 잇는 데이터 센터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면 GS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1.2기가와트 기준 총 투자비를 GPU를 제외하고 약 15조 원으로 추정하는데 GS의 전체 투자금 가운데 자기자본 비중을 20에서 3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GS의 AI 데이터 센터 신사업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이달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본격화하며 GS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이날 GS 주가는 25일 종가 기준 12만 1,800원으로 2004년 8월 5일 상장 이후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8월 5일 상장입니다. 그때 4월 달에 4월 아니네. 자, G에서는 현재 복수의 국내외 수요처와 데이터 센터 입주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확정된 계약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상호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도 AI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고 시장조사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지금 177억 3천만 달러에서 2026년에는 212억 7천만 달러, 2034년에는 1335억 1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26년에서 34년까지 이 연평균 성장률은 25.8%에 달합니다. 항상 언어 산업 분야가 유망해 보이는데 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그래요 얼마만큼 커지는데 이 파이가 얼마짜리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이 시장 규모가
작년에 177억 달러였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5조 예, 시장 규모였어요. 근데 올해 30조. 그리고 내년 34년에는 이게 200조 시장이 넘어갑니다. 예,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200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34년까지 한 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5.8%에 달하니까 꽤 성장성이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GDP 성장, 그날의 GDP 성장이 1.8%, 2.5% 이러는데 연평균 25.8%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상승률이 좋은 성장 산업인 거죠. 네, 오늘 오메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